안녕하세요. 서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보인영입니다. 자, 8과 밟힌 사람에게 정말 미안했겠다.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피동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장면 묘사나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피동에 대한 활용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장면 묘사에 대한 것을 말하기에 앞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청혼을 받고 싶거나 하고 싶은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나이가 10살, 12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 청혼, 프로포즈에 대한 것들을 어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선생님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청혼 이미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혹시 청혼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혹시 하거나 받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저는 멋진 야경이 보이는 곳에서 청혼을 받고 싶어요. 피동을 사용을 해서. 그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야경을 보는 곳일 수도 있고요. 야경이 보이는 곳일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곳? 맞아요. 자, 이 서울타워예요. 서울 N타워인데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야경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런 건 어때요? 바닷가에서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 이것도 낭만적이죠. 아닌가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저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네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인데, 저런 레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특별한 뭔가 이색적인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하늘이 아니고 이번에는 물속이에요.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랑 결혼해주세요.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어때요? 이건 별론가요? 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또는 청혼을 하거나 이런 장소들에는 늘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풍선 장식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꽃다발 혹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거나 붙어 있는. 맞아요? 아마 이런 피동의 표현들로 이렇게 장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읽기 텍스트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어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기억에 남다. 기억에 남다. 기억에 남다. 기억에 남다. 두 번째, 메시지가 오다. 메시지가 오다. 메시지가 오다. 메시지가 오다. 세 번째, 표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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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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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려운 어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에 남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마 무언가 특별한, 좋은, 이런 추억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 문자 메시지.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을 때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요. 표시가 되고 어떤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기억에 남는 날.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예요? 저는 지금도 멋진 아빠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져요.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눈이 많이 오던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엄마와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아빠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뀐 장소의 약도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식당에 갔어요. 이제 그 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주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식당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큰 화면에는 엄마가 아빠에게 안긴 사진이 보였고 화면 옆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식당 가운데 탁자 위에는 빨간색 장미꽃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 탁자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른 후에 엄마에게 다가와 선물을 주었어요. 그날은 부모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빠는 이날을 위해서 엄마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요즘도 엄마는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하시며 행복해 하세요. 이렇게 멋진 아빠, 엄마가 있어서 저는 늘 행복해요. 아우, 재밌네요. 멋진 아빠이기도 하고요. 뭔가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고 기억에 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생일이나 내 졸업식이나 나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주는 이 장면에 나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했던 그때의 시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예요? 선생님은 혹시 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기억에 남는 날 혹시 있어요? 저는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가족여행이요? 어디로 갔었어요? 필리핀에 갔었는데 네.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식도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도 이렇게 꽃이 놓여 있거나 풍선이 붙어 있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특별한 날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기억에 남는 그날. 그날에 대한 묘사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도 멋진 아빠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다,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빠의 멋진 모습. 여러분들의 아빠도 굉장히 멋진 아빠. 선생님의 아빠도 멋진 아빠. 저도 집에서는 멋진 아빠. 자, 그때를 떠올리면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집니다. 그때를 떠올리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다라는 말로 그때를 떠올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날은 눈이 많이 오던 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억에? 그렇죠. 기억에 남는 날. 그날입니다. 낮에 엄마와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아마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바뀌다. 우리가 배웠던 피동의 동사입니다. 바꾸다, 바뀌다.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통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꾸다, 바뀌다. 내가 바꾼 거고요. 장소가 바뀐 겁니다. 바뀐 장소의 약도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약도, 지도는 아주 정확하게 그린 그림을 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것을 약도라고 이야기하죠. 엄마와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식당에 갔습니다. 자, 이제 식당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장면 묘사. 피동의 어떤 동사들, 피동사나 피동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당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아름다운 어떤 식당인데 하얀 눈이 식당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눈이 오는 것만으로도 환상적이죠. 로맨틱합니다.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식당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들어오세요. 마치 약속이나 된 것처럼 너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문을 열어놓았어. 살짝 열려 있는 거죠. 열다, 열리다. 피동의 표현입니다. 들어가니까 큰 화면에는 엄마가 아빠에게 안긴 사진이 보여 있었고, 화면 옆에는 피아노가 놓이다. 그죠? 놓여 있었습니다. 다 비동사들이에요. 작은 식당 가운데의 탁자 위에는 빨간 장미꽃들이 꽂다, 꽂히다. 제가 장미꽃을 꽂는 겁니다. 장미꽃들이 꽂히는 거죠. 그리고 촛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름답죠. 아름다운 식당인 것 같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탁자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피아노를 왜 안 치고? 그죠? 피아노를 치면서 뭘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아빠들, 아마 여러분들의 아빠들 중에는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아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노래를 부르고 엄마에게 다가와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날은 부모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날. 자, 결혼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날을 결혼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하죠. 10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10년, 뭐 20년, 뭐 30년. 보통 이렇게 10년 단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 특별하지요. 아빠는 이날을 위해서 엄마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이벤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공부했었죠. 깜짝 이벤트, 깜짝 선물, 또는 뭐 깜짝 결혼식,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난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나왔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하다. 선생님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벤트 혹시 있어요? 생일 이벤트 뭐 이런 거? 깜짝 이벤트? 친구들이 몰래 생일 선물을 준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오븐을 받았어요. 오븐이요? 오븐이면 전자레인지 같은 그 빵 굽는 그 오븐? 네. 야, 멋진 선물을 받았군요. 좋습니다. 생일 선물로 어떤 그런 이벤트를 이제 받은 특별한 기억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도 엄마는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아빠, 엄마가 있어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라고 기억에 남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동에 대한 것들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언제예요? 1번, 부모님이 결혼한 날. 두 번째, 부모님이 처음 만난 날. 세 번째, 엄마가 청혼을 받은 날. 네 번째, 부모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날. 정답은요? 4번. 그렇죠. 정답은 4번. 결혼 기념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날,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1번. 가족이 밖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날은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눈이 많이 온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식당 주변에 눈이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탁자 위에는 빨간색 장미꽃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장미꽃이 꽂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였어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물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면 참 좋은데 그날은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다면은 그날은 어떤 날이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동 정리할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히리기. 뭐라고요? 이히리기. 뭐라고요? 이히리기. 뭐라고요? 이히리기. 좋습니다. 이와 쓸 수 있는 동사들, 바꾸다, 바뀌다, 보다, 보이다. 히와 쓸 수 있는 동사들, 닫다, 닫히다, 막다, 막히다. 리와 쓸 수 있는 동사들, 걸다, 걸리다, 밀다, 밀리다. 기와 쓸 수 있는 동사들, 끊다, 끊기다, 담다, 담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히리기. 뭐라고요? 이히리기. 알겠습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문장은 문을 열었어요 였습니다. 피동을 써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문을 열었어요. 피동. 문. 이 열렸어요. 그렇죠. 문이 열렸어요. 뭐라고요? 문이 열렸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문을 닫았어요.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피동을 써서 문이 닫혔어요. 그렇죠. 문이 닫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벌레가 거미줄에 잡다네요. 거미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의 입장에서는 거미줄에 잡다 잡혔어요. 그렇죠. 잡다, 잡히다, 잡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기요, 우리 모두 세계여행이라는 책 있지요. 손님 죄송합니다. 그 책은 입니다. 팔다, 팔렸어요. 그렇죠. 팔다, 팔리다, 팔렸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잡다, 잡히다, 닦다, 닦이다, 엎다, 엎히다, 앉다, 안기다, 쌓다, 쌓이다, 풀다, 풀리다, 섞다, 섞이다. 자, 이 동사들을 사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장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연수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죠? 많이 아쉬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 어떤 열심히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제주도에 초대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죠? 짧은 시간 혹은 뭐 긴 시간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학교 오면서 무슨 일 있었어? 아침에 좀 늦어서 급하게 엘베를 탔거든? 근데 닫힌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열린 버튼을 눌러서 같이 탄 사람들이 싫어했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았을 텐데. 게다가 닫힌 버튼을 눌러도 잘 눌리지 않아서 기다려야 했어. 그리고 타면서 어떤 사람 발을 밟았지 뭐야. 밟힌 사람에게 정말 미안했겠다. 말도 마.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바로 학교로 오는데 그 사람이 자꾸 쫓아오는 거야. 쫓기는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잡혀서 무서웠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 내 우산을 놓고 내렸더라고. 바쁠수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